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6일 시총 3조 돌파, 시총 2위 등등.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5일 애플을 제치고 미국 시가총액 2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이대로면 1위 마이크로소프트와도 격차가 크지 않은 셈이 될 것 같은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엔비디아가 저희 연휴, 그러니까 휴일 동안에 이제 좀 네. 많이 올랐죠. 전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3조 원, 3조 달러 그 전후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도 작년 봄서부터 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시가총액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6월 5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2위로 올라갔고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시가총액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1, 2, 3위 업체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1천억 달러 정도 이제 차이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언제든지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시가총액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이 주가가 좋은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AI 열풍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I 열풍으로 인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전체 AI 반도체 시장의 한 80% 이상을 지금 차지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이런 이제 엔비디아의 중심의 AI 생태계가 더 확고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엔비디아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포모 현상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어서 불안해지는 그런 이제 현상도 같이 좀 겹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될수록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 실적이 발표한 이후에 지금 주가상으로만 보면 2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S&P가 0.9%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없는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이런 주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에 에코프로 BM을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엔비디아, 그런 와중에 액면 분할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는데요. 상승폭을 여기서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6월 10일 날 이제 액면 분할이 실시가 돼서 이제 상장이 되고요. 오늘까지 아마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마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혜택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기존 주식을 이제 10대 1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1,200달러 수준의 이제 주가가 있기 때문에 10분의 1로 준다라고 하게 되면 한 120달러 전후로 아마 시작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회사가 이렇게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해서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한 주에 1,200달러였다가 이제 120달러로 이제 바뀐다라는 게 투자 접근성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이후에 계속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액분을 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그런 이제 정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미국 시장 내에서 증권 시장이 좋은 그런 시점에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가 강한 이제 흐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도 과거에 이제 주식의 액면 분할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2021년 7월에 4대 1로 액면 분할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그 위치가 액면 분할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면 분할한 이후에 한 달 동안 주가는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보면 59%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비슷하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00년 8월에 액면 분할한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게 이제 첫 번째 액면 분할을 했었던 그런 시점인데요.
액면 분할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그 파랗게 표시된 게 이제 두 번째 액면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이후에 두 번의 액면 분할을 했었는데 파랗게 이제 표시가 됐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특히 중국의 전기차가 그 공급이 확대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였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AI 열풍이 여전히 세게 불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지금보다 좀 더 상승할 거 아니냐라는 시장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우 30 산업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도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우 30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종목 관련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고액의 그런 이제 주가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의 편입은 상당 부분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제한하는 이유는 이제 다우 지수의 그 산출 방법 때문에 그런데요. 특정의 이제 고액 그 주가가 편입이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세에 대한 지수를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우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을 보면 가장 비싼 종목이 $500 수준에 불과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200를 넘어서는 엔비디아가 편입되기는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액면 분할로 뭐 $120 수준으로 하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편입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 경쟁 회사다라고 하는 인텔 같은 경우 지금 편입이 되어 있고요. 뭐 시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이런 엔비디아로 교체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이후 주가 강세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제 친구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친구 남편이 엔비디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엔비디아가 뭐 AI 열풍이 계속 지금 지속이 되는 한 아마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인 이제 AI 칩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건 뭐 향후에 이제 뭐 우려 섞인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해당 칩들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는 올해 실적은 계속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실적 호조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그렇게 뭐 크게 밀리거나 하지는 않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의 이제 연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유는 뭐 현재 엔비디아의 SK의 이제 HBM만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같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주가가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강한 모습대가 좀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약간 좀 이제 결이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마 시장의 주가의 그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올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7만 원대 초반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달에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황 CEO가 지금 삼성 그 HBM3E 제품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한 이후에 주가가 85,000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삼성전자 HBM3E가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좀 급락을 보였었고요. 그랬다가 다시 뭐 젠슨 황 그 CEO가 삼성 아직 뭐 퀄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뭐 지난 그
수요일 날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이런 이제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엔비디아의 퀄테스트가 지연이 될수록 주가 흐름세는 좀 더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언제든지 뭐 삼성전자도 퀄테스트는 통과할 것이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HBM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HBM 관련주 내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HBM 쪽으로만 이제 보신다라기보다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이제 반도체의 생산량 감소가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중에서는 원익, QNC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이제 쿼츠웨어, 세라믹 그다음에 이제 세정 장비를 만드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쿼츠 시장의 글로벌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쿼츠웨어는 이제 소모품으로 해서 보통 이제 6기에서 이제 3년마다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소모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이 올해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파운드리 시장의 이제 그 생산 설비들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인텔이나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제 KPX가 확장이 되면 그거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올 하반기에 대만의 주요 거래처들의 가동률이 회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